예,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입니다. 원성수 위원장님. 예.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 셀프 연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고, 예.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구조법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4대 금융지주회사는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2019년 말 4대 금융지주 자산 총액이 1,855조입니다. 삼성 등 5대 그룹 총자산 1,580조 원을 상회합니다. 재벌과 달리 경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4대 그룹 지주 회장들의 선임 과정과 연임 과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이사 또 자신들이 지명한 회장 선출위원회에서 다시 연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부당한 경영 간섭이고 시장 개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감독 업무와 제재 업무는 시장 개입입니까? 아니, 감독 업무는 시장 개입은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금감원에서 DLF 사태 이후에 우리 몇몇 금융회장과 그 부회장이 제재받은 적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제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재 결과는 이제 저희는 행정 요청을 불복했죠. 예, 그분들이 행정소송 제기했습니다. 예, 예. 금융위원장으로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재에 대해서 불복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이제 그분들이 수용성이 높게 했으면 이제 좋겠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권리구제 하는 거를 저희가 하지 말라고 맡기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지금 KB, 하나, 신한, 우리인데 지난 3, 4년간의 광고 선전비를 한번 보니까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016에 900억 원에서 1,500억 원대, 4대 그룹이 금융그룹이 연간 작년에 지출한 그 광고 선전 비용이 4,2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또 은행이 자신들의 영업의 또 일환에서 경영의 일환에서 광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광고 선전비의 세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금감원 잘 몰라요. 개별은행에 이건 주주들한테 대한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언론사에 얼마나 쓰고 있고 어떤 언론사의 행사에 얼마나 협찬하고 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밝히는 겁니까? 왜 이 금융위원회는 또 감독기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신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4대 금융지주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지급한 법률 자문비 등 법률 비용이 한 해 다 합산해 보니까 얼마면 뭐 이게 지금 합산액이 안 나와 있네. 제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2019년에만 4대 금융지주만 523억 원을 썼습니다. 김앤장한테만 145억 원이 갔습니다. 이 은행들이 대형 로펌에 이런 돈을 지불했는데 왜 지불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또 주주들이 또 금융감독기관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경영 개입입니까? 시장 간섭입니까? 부당한 규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게 어쨌든 민간 은행이니까 자격제를 하는 건데 그게 경영 관리 측면에서는 볼 수는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내놓으라는 건 조금 경계선이 애매한데 감독 당국에서 경영 관리 측면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또
저 후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성일종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정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좀 쉬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예. 지금 우리 정부는 관치금융을 청산을 하고 금융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효율화를 꾀하는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을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금융지주제가 경영의 효율화 또 미래 경쟁력의 강화라는 방향으로 성과도 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황제 1인 경영 체제로 가면서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지적이 있는 걸 알고 있고 또 그 지적에 합당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자칫 잘못하면은 금융 소비자에 대한 피해로 가고 또 우리가 최근에 1년의 금융 사고를 통해서도 그 고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감독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으로 나가고 있고 언론 막대한 그 광고비 그 힘을 이용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일으키고 금융지주에 그리고 감독기관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그런 여론을 형성을 하고 대형 법률 자문을 지원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자칫하면 우리 금융감독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우려가 전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 아무리 이렇게 돈을 쓰고 로펌을 해도 틀린 거를 못하고 고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예, 그렇다고 이게 바뀌거나 그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저희도 전지전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금융이나 금감원이나 올바르게 법 집행을 하고 올바르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금감원의 DLF 사태 관련해 가지고 금융지주 임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약간 그 불복한 이유는 수용성이 좀 부족한 제재가 아니었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진위는 무엇인가요? 이제 아까 야당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원에 했을 때 그 징계를 할 수 있는 게 금융위원회지 금감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시각같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툼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배구조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라고 해서 그 위반이라고 그랬는데 마련하는 거와 정확히 마련하는 거에 그 보는 시각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반발을 하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말한 수용성이 아니라 그쪽에서 이제 수용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서 예. 금감원의 판단과 금융위의 생각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까?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재 수위를 놓고 금융기관들이 금융위로 달려가서 호소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 안에서도 저하고 부위원장하고 처장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그게 금융위와 금감원이 꼭 같아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로비를 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래서 이 금융 견제, 금융 감독의 내실화가 금융시장의 건전화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금융시장이 건전화가 돼야 금융 소비자가 보호가 될 것이고 금융시장도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감독 관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서로 다른 생각이나 다른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협의해서 밖으로 나갈 때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쟁 조정 관련해 가지고 금감원에서
편면적 구속력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배경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을 했는데 예. 이제 그걸 수용을 않고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예. 이제 평면적 그 분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수용을 할 것이 아닌가. 그럼 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지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은 뭡니까? 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일견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헌법에서 보장한 이제 재판상 권리를 또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또 그런 의문도 또 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과 정보력 그리고 여론을 조성한 힘에 비해서 일반 피해 고객 소비자들은 정보도 없고 힘도 없고 과실 일정도 어렵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이 소비자가 자기 권익을 추구하겠습니까? 예, 의원님, 예, 그 말씀 취지는 이제 알겠는데요. 하지만 또 소비자는 또 저희가 금융감독원 소비처라는 데가 있고 저희도 또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지적하는 건 상황에서 저희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또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예. 꼭 그 금융기관만 힘이 있다, 금융회사만 힘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융위원장님은 4대 지주 회장님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시죠? 자주 접촉할 일은 없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협조를 좀 얻을 수 있어서 한 예. 두세 번인가 따로 조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금융발전에 기한 공로도 크지만 이 1인을 위한 체제, 회장은 3년, 계열사 대표는 1년, 그리고 본인이 뽑은 추천위원들로 통해서 연임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예, 그런 지적을 지난번에도 해주셨고. 그러면 우리 금융의 지도자들이고 금융발전에 이끌어 주신 분들이 좀 솔선수범한 모습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선수범 저희 말합니까? 아니면 4대 지주회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대 지주회.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도 저희가 법안도 냈고 또 이제 의원님이나 다른 이제 언론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서 아마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예,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